안녕하세요. 이상한 마케팅 김지우 파트장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00만 조회수를 109개 이상 달성을 했고 이번에 강의도 런칭하자마자 이틀 만에 거의 1억이 팔리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의를 들은 수강생분들 중에서 100만 조회수를 달성한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강의를 런칭하고 올려둔 게 아니라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수강생분들이 모두 들어오셔서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피드백을 요청해주시고 저희도 답변을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수강생분들이 실제로 100만 조회수를 달성을 한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시고 매일매일 내 분야 혹은 나와 다른 분야에서 릴스를 만드시는 분들의 인사이트나 고민, 피드백,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릴스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릴스 공식 14가지만 마스터를 하시면 누구든지 최소 10만 조회수는 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릴스 14가지 공식과 수강생분들이 100만 조회수를 터뜨린 영상을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원래는 기존 강의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다 한 번에 마스터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장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 오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 14가지 공식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드시면 지금 만드시는 것보다 조회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석 어셈블. 분석 어셈블이라는 건 바로 기승전 레퍼런스. 내 머리로 당장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분야에서 100만, 200만, 300만 잘 터진 콘텐츠들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저희는 콘텐츠를 만들 때 절대 내 머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릴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인 상황인데 지금 당장 내 머리로 만들 거야. 남의 거 안 볼 거야. 분석 안 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회수를 터뜨리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왜 그걸 좋아하는지, 왜 반응을 했는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내 콘텐츠에 하나라도 적용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레퍼런스를 적용하는 방식은 바로 여기 2번부터 14번까지의 나머지 공식들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숫자의 원칙 볼게요. 우리가 카피를 짜거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숫자를 넣어서 제시를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맛집을 많이 가본 내가 추천하는 한식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100군데 넘게 맛집을 가본 내가 추천하는 식당 베스트 3, 일본에서 30년 산 내가 추천하는 후쿠오카 맛집 3개 뭐 이렇게 한다거나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이한 장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볼 때 정말 재밌고 신기한 영상이 매일 쏟아지죠.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는 시간은 정말 1초도 안 걸려요. 1초 안에 정말 수십 개의 영상이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 내 영상을 보게 만들려면 화면을 보고 이거 뭐지 좀 특이하다 싶은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영상에 하이라이트를 넣는 겁니다. 책을 추천할 때 단순히 책 한 권을 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치가 좋은 곳에서 책을 들어서 경치와 함께 책이 보이는 영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영상을 찍는데 단순히 길거리에서 찍는 게 아니라 층 빌딩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는다던가 치과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탕후루를 손에 막 10개씩 쥐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지? 되게 내가 자주 보지 못했던 특이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일단은 잠깐 멈추고 이게 어떤 영상인지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바로 저희가 특이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음악, 유행하는 장면 이거는 릴스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모든 플랫폼은 사람들이 내 플랫폼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영상, 음악들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들어야 사람들이 계속 오래 머무니까요. 그리고 박자에 맞추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음악을 적용을 할 때 이 박자에 맞춰서 화면이 전환이 된다거나 편집을 내가 좀 어려워하고 시간 오래 걸리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템플릿을 이용하면 너무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2배, 3배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자료로 빼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란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1초의 법칙.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릴스를 만들 때 항상 이 도입부에 사람들을 어떻게 멈추게 할까 가장 오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1초 만에 인식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릴스를 넘겨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위협적인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카피를 쓴다거나 아니면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면이나 카피를 쓴다던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8번째, 잘못 봤나? 라는 이 공식은 내가 순대가 메인인 맛집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단순히 순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평범하게 도입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순대를 자르기 전에 그 길다란 줄처럼 보일 때 있죠? 그거를
말을 되게 여러 개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 몽둥이? 밧줄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도입부에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릴스를 그냥 바로 넘기지 않고 잠깐 멈추게 되겠죠.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초반 도입부에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넣어줄지를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영상 안에 기승전결을 넣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힘든 고난이 있었고 근데 내가 이런 걸 발견해서 해결을 했다.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니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특별한 얘기, 특별한 사연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국밥집을 운영하게 된 나의 그 사연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예요. 회사를 다닐 때 이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는 거에 대한 항상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좀 아침마다 어떻게 먹일까 국밥 레시피를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게 팩에다가 내가 국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얼려두고 아이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녹여 먹고 근데 그거에 대한 맛이나 건강도 챙기고 싶어서 내가 이런 레시피를 개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씩씩하게 커서 지금 키도 되게 크고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침에 해줬던 국밥 레시피를 단순히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혹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른들에게 좀 먹이고 싶어서 이제 만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사연을 내가 하고 있는 업장이라던가 단순히 중고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뜯어가려는 사기 수법을 내가 좀 당할 뻔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 여러분 조심해라 하면서 그 스토리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사진 촬영을 하는 작가인데 을지로에 갔다가 이런 주민을 만나서 밖에 사진 스팟을 알게 됐다. 이게 나올 텐데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10번째 감성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유튜브 쇼츠나 틱톡에 비해서 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이 영상을 만들 때 되게 좀 트렌드에 뒤처져 보이거나 되게 화질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탈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하는 영상은 미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던가 박자에 맞는 화면 전환이라던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되게 깔끔한 구도에서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레퍼런스들을 많이 보면서 내 핏에 맞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1번째 논란거리 제공인데요. 내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는데 반박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그 댓글이 배댓이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지워야 하나요? 하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소개한 어떤 상품이나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나 자체에 대한 너무 심한 악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워야겠죠. 근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다거나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히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그 댓글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달면서 좀 더 영상이 오래 머물고 더 많이 바이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에 A다, B다 하는 어떤 찬반 논란이 일어날 만한 주제를 던져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매칭이라는 거는 상반되는 요소의 주제를 상충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뇌에 착 박힐 수 있고 궁금증을 유발한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순대를 자르지 않은 기다라는 때로 이거는 밧줄인데 맛있다 아니면 이건 몽둥인데 맛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몽둥이가 맛있다고? 밧줄가 맛있다는 전혀 다른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영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여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동물이나 애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릴스 안에서 되게 치트키죠. 일단 애기가 나오면은 릴스를 바로 안 넘기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릴스 안에서는 진짜 이미지, 음악, 귀여움이나 몽글몽글한 감성을 유발했을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14가지 릴스 성공 공식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14가지 성공 공식에 기반해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100만 넘게 터뜨린 릴스를 한번 같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53만 달성하신 푸드코더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커다란 몽둥이는 처음입니다. 여기는 오플런 없이는 못 먹는다는 서울에서 쉽게 찾아먹기 힘든 경상도식 소고기 국밥집인데 국밥이랑 꼭 같이 먹어야 한다는 이 몽둥이는 숯불에 훈연한 막창 순대인데 쫄깃한 게 진짜 맛있으니까 이거 꼭 같이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집의 메인인 소고기 국밥은 가득 들어있는 고기에서 나온 구수한 국물이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양도 많고 심지어 무한리필이라 조만간 웨이팅 더 길어지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 이 영상이 200만 이상 터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2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투의 법칙. 도입부 어떻게 시작했죠? 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커다란 몽둥이는 처음입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 기다란 게 뭔지 되게 궁금해서 보게 되지 않아요? 이 몽둥이랑 맛있다의 조합이 되게 상반된 조합이기 때문에 궁금해지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순대잖아요. 근데 이 순대를 그냥 단순히 순대부터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이 순대를 준다는 게 이 집의 셀링 포인트였던 거예요. 다른 가게와의 차별점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여기는 사실 국밥집이고 이런 순대랑 맛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영상을 이탈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영상에 되게 반응을 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가치 입증을 제대로 영상 안에 넣어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국밥집이 다른 가게와 뭐가 다른데 왜 여기가 맛집인지 근거 있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한 포인트겠죠. 아무리 특이하고 뭐 맛있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먹었는데 맛 없으면 어떡해요? 시간만 베리는 거고 당장 나는 그 근거나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국밥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뭐 순대가 진짜 쫄깃합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영상 안에 서울에서 보기 힘든 경상도식 국밥이에요. 성수에서 블루 리본을 받은 집의 2호점입니다. 그리고 오픈런 아니면 여기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매일 많이 옵니다. 줄 서서 먹는 집입니다. 라는 거를 영상에도 보여줬고 그 영상과 함께 자막으로도 우리 가게가 얼마나 맛있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박에 9만원, 바다 1초컷, 모든 게 무제한인 가성비 1등 펜션을 발견했어요. 추가금도 들지 않고 장볼 필요 없이 흑돼지가 무제한이에요. 거기에 화로의 한상, 조식까지 무려 3끼를 주니까 관광지에 비싼 횟집, 고깃집 안 가도 된다니까? 오션뷰에 갯벌 체험, 수영장, 불멍까지 놀거리 끄득한 여기가 어디냐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 초반 1초를 후킹을 성공을 했어요. 숫자를 넣었죠. 1박에 9만 원, 바다 1초 컷, 그리고 모든 게 무제한인 그래서 가성비가 시세 대비 1등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을 넣어주면서 사람들에게 1초 만에 탁 이미지가 그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펜션 문의를 받고 싶고 펜션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려고 만든 영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션에 오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나 의심을 다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걸 바로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바다뷰 펜션이라고? 뭐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바로 첫 멘트로 1박에 9만 원이에요 라고 해서 의심을 제거를 해줬고 근데 1박에 9만 원이긴 한데 뭐 추가 비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들 저희 많잖아요. 근데 추가 비용 없이 흑돼지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전 메뉴가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 추가 비용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다른 바가지 씌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심을 또 제거를 해줬고 근데 무제한이면은 좀 신선도나 이런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는 화로회나 낙지 탕탕이나 전복죽 이런 신선하게 살아있는 음식들도 무제한으로 음식들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퀄이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걸 또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펜션이 여기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다른 펜션이나 다른 차별점 더 없어? 좀 더 특별한 거 없어? 이런 또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오션부뿐만 아니라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불멍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셀링 포인트, 가치들을 다 나열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150만이 넘게 터지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258만 나온 현영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차 피부 관리사인 제가 고객님들이 제일 효과 많이 본 갸름한 턱살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크림을 바르고 손가락 3개로 턱살을 잡습니다. 검지와 중지는 올라가면서 엄지는 턱살을 위로 올려줘요. 턱 밑도 턱 라인도 같이 해주세요. 이게 근막을 정리해주는 거라 처진 얼굴을 올리고 붓기도 금방 빠집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많이 달라졌죠? 하다 보면 양쪽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데 더 큰 곳을 2배 더 해주시면 비대칭 교정도 됩니다. 이 영상 저장 공유해서 우리 갸름한 턱살 만들어요. 자, 이 영상이 잘 터진 이유는 3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계속 얘기했던 1초의 법칙 사용하고 있죠. 숫자를 넣어서 스틱을 시켰습니다. 10초 만에 원래 내 얼굴형 찾기라는 카피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10초? 아니 그렇게 빨리? 도대체 뭔데?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얼굴형 찾는 간단한 방법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무난하지만 머릿속에는 잘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카피를 썼다면 이 영상이 이렇게까지 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입 후에 나오는 또 하나가 10년차 피부 관리사인 제가 고객들 포함해서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0년 경력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에게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주겠다. 이 포인트들이 모두 신뢰를 주고 정보를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권위부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에 관심 많은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전문가가 알려준다는 걸 1초 만에 인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내가 써보고 비포 애프터를 같이 보여줘요. 당장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이걸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서 전문성에 더 신뢰를 주고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저장하고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크게 먹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영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되게 만드는 센스나 벤치마킹하고 분석하는 거 되게 잘하시는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이제 재밌게 영상을 잘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입증 요소들 있죠. 뭐 10년차 피부 관리사고 그게 실제로 내가 자격증도 갖고 있고 이런 요소들을 초반에 없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요소들을 영상 도입 후에 넣어주고 최대한 숫자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후킹을 해야 된다. 비포 애프터도 최대한 사람들이 1초 만에 인지될 수 있게 제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피드백들을 주로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볼게요. 조회수 95만 나온 혜진님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이죠. 되게 잘 만드셨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 1초의 법칙 4만 원으로 카리나 코 만들기라고 해서 숫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카리나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이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카리나 코가 가능하다고 궁금하게 되고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영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혜진님이 되게 잘하신 건 이 두 번째 가치입증을 넣어줬다는 건데요. 단순히 카리나코 되는 제품이라고 만들었다면 뭐 당장 스틱은 됐겠지만 이 제품을 썼을 때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막 엄청 궁금하진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카리나코 만들기에서 4만 원에 구매한 이 제품은 네이버 쇼핑 랭킹 지금 1위고 후기가 정말 많이 달렸다 하면서 실제 그 근거가 되는 이미지를 같이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증거가 이미 있으니까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중 하나가 스토리텔링형 리뷰인데요. 실제로 이 제품을 쓰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죠. 단순한 정보만 전달을 하는 컨텐츠는 사람들이 의심이나 좀 고민이나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실제로 쓰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더 신뢰를 하게 돼요.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카놀라유는 쓰지 마시고 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쓰고 콩기름은 쓰지 마시고 볶음 요리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고 포도씨유는 쓰지 마시고 튀김 요리엔 아보카도 오일을 쓰고 옥수수유는 쓰지 마세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공 공식을 메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초의 법칙, 금지 위협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단순히 이 제품 좋아요,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너 이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난다? 너 이거 먹으면 손해본다? 뭐 어디 아플 거다? 이렇게 당장 내가 위협이나 위기를 느끼면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멘트가 카놀라유 쓰지 마세요 하면서 위협을 주는 멘트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릴스 넘기다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맨날 먹고 있는 카놀라유가 왜 위험하다는 거지? 호기심이 들면서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도를 훨씬 높여준 요소 중 하나가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권위를 부여를 한 거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실제로 캡션에다가는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왜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지 분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카놀라유를 들고 먹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반박을 할 여지가 없어요. 아 왜지? 이 궁금증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1초 만에 신뢰를 구체적으로 형성을 시켜줬다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60만 나온 아돌마님 이제 영상인데요. 이거는 조회수가 100만까지는 안 갔지만 워낙에 기존 레퍼런스를 벤치마킹도 잘 하셨고 이 영상이 잘 된 이유를 얘기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피드백을 올려주셨을 때도 실력이 정말 빨리 많이 느신 분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초반 썸네일 1초의 법칙을 잘 지키셨는데 초반에 최고의 분유 vs 최악의 분유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카피를 쓰셨죠. 그럼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궁금하게 되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부모님들을 타겟을 한 건데 아기 같은 경우는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뭐 하나 잘못 먹어서 크게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민합니다. 이 주제에 엄마들이. 내가 아이들에게 혹시나 최악의 선택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어떤 불안감이나 걱정, 궁금증이 막 올라와서 이 영상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카피랑 분유만 나왔다면 이 영상이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은 아이 둘을 키우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가운을 입고 분유를 여러 개를 쌓아놓고 막 분석을 하는 모습을 첫 도입부로 넣었죠. 그러면 이게 카피와 이 영상 자체가 매칭이 되고 궁금하고 그리고 권위까지 부여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그냥 신뢰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뭘 보여줘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반박을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분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내 머리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국내외 22개 모든 분유를 다 내가 먹어봤고 또 이거를 전문적인 8가지 기준을 세워서 정의를 해봤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키우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정보를 믿고 이 사람들이 주는 정보를 되게 궁금하고 받고 싶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523만 조회수 나온 석양님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우.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초의 법칙, 이 썸네일 카피가 어때요? 스냅 사진 찍다, 주미 붓게 잡혀갔다.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어떻게 됐지? 이 결말도 궁금해지고 뭔가 긴장감을 조성해서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카피가 을지로에서 스냅 촬영하다 생긴 일, 스냅 촬영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조회수가 500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딱 영상도 막 긴박한 상황이 딱 느껴지죠. 그리고 스토리텔링 구성을 되게 잘 녹여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주고 있죠. 뭔가 처음에는 긴장하고 무슨 일이지? 긴박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민분이 더 잘 터지는 사진 스팟들을 보여주면서 데리고 다니죠. 이거를 보면서 뭔가 마음도 따뜻해지고 을지로 감성도 같이 좀 느끼게 되면서 이 상황에 공감을 하게 되고 이런 일 있다 한번 봐볼래? 여기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서사를 살짝이라도 담게 되면 시청자들이 이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고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라포가 쌓이게 돼요. 다음은 조회수 160만 나온 토유 수강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초의 법칙 적용이 잘 됐고요. 이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지 위협, 되게 뭔가 긴박한 느낌을 주는 카피를 쓰고 있고 그리고 시의성이 되게 잘 반영된 영상이에요. 요즘에 저희 지브리 푸사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아직도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지브리 푸사가 유행할 시기에 지브리 푸사 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당신 정보 다 털리고 있습니다. 언매칭되는 반전 요소를 줘버리면 이 영상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요즘 유행하고 재밌게 즐기던 이 지브리가 나한테 위협을 준다고? 하면서 뭔가 나 위험한가? 좀 불안감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브리 푸사라는 것과 사생활이 털린다. 이 두 가지 요소 자체가 되게 상충되는, 상반되는 요소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언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브리는 뭔가 순수하고 아기자기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인데 사생활이 털린다는 건 뭔가 위협적이고 되게 불안하고 긴박한 상황을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영상 보자마자 내가 탁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후킹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사진 포토샵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캡션에다가 구체적인 이제 전문적인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저장하고 공유하고 바이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 211만이고요. I think I'm losing my mind. 이것도 되게 짧은 영상이죠. 이 영상이 200만까지 나온 이유는 일단 초반 1초 법칙. 어떻게 했죠? 숫자를 넣었죠. 숫자의 원칙을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 20대는 루이비통 안 산다 라고 해요. 만약에 이 카피를 요즘 젊은이들 루이비통 안 산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20대와 이 루이비통, 명품 이런 것들은 비슷한 요소로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명품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명품을 쓴다거나 카푸어가 된다거나 명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눈이 뒤집히고 좋아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요즘 20대들은 이런 루이비통 안 산다 라고 하면서 뭔가 루이비통을 좋아하거나 가진 사람들을 살짝 긁기도 하고 찬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같이 주고 있어요. 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가 되게 궁금증도 유발하고 뭔가 감정도 건드리고 잘 짜여진 카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박자에 맞게 화면이 전환이 돼요. 동시에 도파민도 나오게 되는 그런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후킹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도 명품 구매자들을 뭐 게임식 구조를 통해서 캡션에다가 명품 구매자의 어떤 계급을 나눠가지고 캡션을 작성을 해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명확하게 등급을 나눠서 명품을 구별을 해놓으니까 찬반 논란도 있고 반박도 생기고, 긁힌 사람들은 뭐 악플을 남길 수도 있고 공감하는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댓글을 유도를 하게 된 겁니다. 조회수 201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다인 수강생님. 똥멍청이 GPT 천재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끝. 팔로우하고 댓글 남기면 바로 보내드려요.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분석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채찍맨에서 해당 형식으로 600만이 넘게 조회수가 나왔는데, GPT 거짓말 잡아내는 초간단 비법. 너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 사용법은 캡션을 보거나 댓글 달면 복붙 가능한 프롬프트 줄 거야. 이렇게 AI, 챗GPT 관련해서는 성공 공식이 명확합니다. 일단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진짜 3초 컷.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끝. 내가 알려줄게.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장, 댓글, 공유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당장 1초 만에 후킹을 했죠. 금지 위협을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바보 챗GPT 쓸 거다. 해서 뭔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고 긁히게 만들었죠. 그래서 평생 바보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한다. 뭘 모르길래 내가 바보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내 챗GPT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었을 법한 문제.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경험이라던가 뭔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팩트체크를 여러 번 했어야 한다거나 모두가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해당 현상을 주제로 언급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초 만에 해결해줄게. 이거 그냥 내가 주는 거 너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 너 머리 쓰지 마. 그냥 편하게 해결해줄게 하면서 뭔가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장 써먹어야지 하고 저장 공유를 하거나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희님은 이 형식으로 영상을 2번 연속으로 200만 넘게 터뜨리셨어요. 다음 영상 볼게요. 조회수 537만 나온 행맨 수강생님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도 정말 짧고 간단해 보이죠? 근데 성공 공식은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하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1초의 법칙. 어떻게 후킹을 시켰어요? 일단 권위 부여를 했고 숫자를 넣어줬죠. 하버드 대학교 당신이 몰랐던 8가지 심리학 사실 이라는 카피를 썼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학교를 명시를 하면서 내가 주는 정보는 입증이 된 거다. 신뢰를 주고 있고, 그리고 8가지 심리학 사실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1초 만에 인식이 되도록 만들었고 당신이 몰랐던 거다 라면서 뭔가 후킹 요소를 더해줬는데, 이거는 긁히죠. 나만 모른다고 호기심이 유발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중 하나가 되게 심플하다는 거예요.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피드백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디자인이나 편집 효과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지 말아라. 처음 만들 때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컷 편집만 하고 아니면 템플릿에 넣거나 인스타에서 주는 기본 글씨체만 넣어라. 색깔 많이 넣지 말아라 하는 피드백도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막 화려하게 들어갔다거나 색깔이 막 많았다거나 했으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인스타는 이 작은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화려하고 눈이 아프고 하면은 사람들이 카피에 집중이 안 됩니다. 나레이션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핵심만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들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카피에 집중이 되면서 조회수가 잘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음은 조회수 149만 나온 풋볼킹님 영상 보겠습니다.
풋불킴님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영상이 300만, 150만 이렇게 터졌는데 일단 이 영상이 터질 수 있었던 이유는 초반 1초의 법칙에 적용해서 일단 추상어를 쓰지 않았고 숫자를 넣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피가 디딤발의 역할 위에 하나 있고 아래는 장담하는데 하루 100번 보게 됩니다 라고 했죠. 이 디딤발이라는 게 사실 뭔가 대중이 봤을 때는 뭔가 생소하면서 근데 뭔가 축구와 관련된 단어다 하면서 집중을 유도하죠. 단순히 뭐 킥의 역할, 킥할 때 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은 뭔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할 텐데 디딤발의 역할이라고 하니까 뭔가 축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얘기를 할 건가? 그냥 집중을 하게 되는 요소가 있고 하루에 100번 볼 거다. 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이게 뭔데 내가 하루에 100번 본다는 거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은 축구선수 영상을 넣어서 사람들이 보자마자 납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 영상 자체에 축구선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차는 킥을 넣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는 킥을 넣었으면 네가 뭔데 킥을 알려준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캡션에다가 전문적인 얘기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유도도 잘 넣으셨어요. 이렇게 태그하고 공유해라라는 문구도 넣었고 저장 안 하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희소성을 주면서 영상을 저장하거나 캡처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14가지 릴서 성공 공식에 기반해서 수강생분들 영상을 몇 개 추려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조회수만 터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전환으로 이어지는 매출이 나는 콘텐츠 만드는데 훨씬 전문이 있거든요. 수강생분들 피드백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에 의하면 단순히 조회수뿐 아니라 매출 전환까지 구매 전환까지 유도를 하게 하려면 저희 이상한 마케팅에 반드시 이 2가지 요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셀링 포인트와 본능 분석 반박 제거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링크로 자료를 남겨드렸고 또 실제 강의 안에서도 언급을 정말 많이 했고 피드백으로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수강생분들이 올릴 릴스도 한번 계정 들어가서 한번 꼼꼼히 뜯어보시고 다른 올라온 강의들에서 셀링 포인트랑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 영상도 반드시 보셔서 전환이나 매출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드백이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릴스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저 포함해서 저희 이상한 마케팅 실무자분들의 피드백을 1:1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